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정청래와 이재명 두 사람은 앙숙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애써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감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도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인간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찢어버릴 수가 있는 인간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은 쑤시고 찢는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그 양대 산맥이 지금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을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바꿔 얘기해서 연장할 수 있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개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개딸들의 얘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재명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 개딸은 버려야 됩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대표였던 시기 그때까지만 딱 필요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개딸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강성이었다가 약간 중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역사에 대한 얘기 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 무슨 박근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법한 그런 얘기를 이재명이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전승질 같은 경우도 결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선우가 됐거나 이런 사람을 낙마시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반대로 정청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로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도 노리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이재명이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야 돼서 더 극성이고 더 개딸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은 정청래인 것이고 정청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죽어야 내가 살고 이재명이 죽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정청래의 관점에서 좀 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사람의 진짜 이 피 터지는 싸움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열이 좀 받겠죠. 초반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청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같은 거는 그냥 변호사 찌끄러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냥 아랫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때 이제 과거 사진 보시면은 귀엽죠. 그렇죠? 청래와 그다음에 재명이 0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년 전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한참 자기 밑에 있는 뭐 하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변호사라고 하면서 그냥 대변인 역할밖에 안 하는데 자기는 비교조차도 안 됐겠죠. 그랬던 두 사람의 위치가 그로부터 한 17년, 18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청래가 이재명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개딸도 눈에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수박을 갖다가 들고 나는 수박이 아니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랬던 정청래가 결국에 버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대표가 딱 됐죠. 지금 정청래는 대통령입니다.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에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무려 37장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진들이죠. 에이펙에 대한 이게 이제 그 경주에서 이번에 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슨 점검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갔다, 아니 정청래가 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적인 완전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국가적인 행사를 점검한답시고 저렇게 가가지고 설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지어 자기의 여당이 민주당이었을 경우에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여당도 민주당인 그 경우 당연히 그건 여당이니까 둘 다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나와 있는 경우에 저렇게 설치는 경우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저 37장 가까이 되는 사진이 누가 선택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선택한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 그냥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선별해가지고 정청래가 올린 사진들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선별이 된 사진을 딱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경주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청와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하는 모습도 보면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런 장면 자체가 이재명 당시에도 연출이 된 적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그 야당 대표로 있었을 때 국가적인 행사에 간다. 그렇게나 대통령 욕심이 많은 인간조차도 저런 식의 구도로 대통령인 것처럼 사진을 찍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기 지금 당에
이재명이가 그냥 그 대통령 하고 있는 와중에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저렇게 사진을 찍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찍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기념품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대통령 시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사진도 보면은 고뇌에 차 있는 자기의 모습 저렇게 멋들어져 있는 그런 사진까지도 올려놓고 야 이것도 막 멋있습니다. 어둠 속에 이렇게 막 걷는 듯한 연기도 뭐 조금 자욱기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사진이 바로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진이었죠.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 이 사진이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아마 청래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의 본심이 나왔을 사진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왕관이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사진이 두 장이나 이번에 정청래가 올렸거든요. 무려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나 그런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내가 왕이 올소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약간 어떤 식의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올렸을 때도 막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스개로 그냥 뭐 웃기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게 논란이 됐죠. 대본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이 웃음냐 이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웃음냐 저 얘기를 뭐 보수 쪽에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하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대를 지지했던 쪽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이재명의 지금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청래를 지금 막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청래가 열이 뻗쳐도 진짜 뻗쳤을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이러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눈치를 봐야 돼? 얼마나 열이 뻗쳤겠습니까? 결국에는 논란이 돼가지고 왕관 쓴 사진을 갖다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거 내리라고 지시하는 자기의 모습에도 아마 자괴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이 뻗쳐 있는 정청래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이가 딱 이번에 미국 가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당 대표 선출되면은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여당 대표와 입장이 다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원래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었거든요. 정청래 지금 이제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이 질문이 있었을 때 강유정이가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그러면 답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적절한 우리가 답변하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도 답변을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약간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조차도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정청래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려고는 안 했고 그리고 여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식의 어떤 표현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딱 결혼한 거야? 이거 그냥 여당 대표랑은 달라. 정청래와 입장이 달라.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정청래 너 그만 까불어라. 응? 너 지금 왕관 쓰고 그렇게 지금 뭐 까불어대고 야당이랑 자꾸만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네 지금 몸집 키우려고 하고 정치적인 입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그만 까불어라.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나 너와 다른 거 알지? 이런 선포라고 저는 읽힙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반대파 대표가 선출돼도 야당 대표와 대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대화해야 된다. 당연히 대화해야 된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일단 딱 듣고라도 누구랑 정확하게 지금 비교가 되는 거겠습니까? 정청래랑 지금 이제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현 총괄에서도 송원석 만났을 때 아예 대화도 악수조차도 정청래가 안 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배드캅, 국캅 이거 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만 뭐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정청래가 배드캅 역할을 하고 이재명은 국캅 역할을 한다. 뭐 이거 양쪽을 다 지금 이제 뭐 가져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재명이는 정청래에 대해 가지고 눈밖에 지금 정청래는 나 있고 정청래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눈밖에 날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국캅 배드캅이 아니라 둘 다 그냥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나쁜 놈끼리 싸우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이가 저 정도 얘기로 끝냈어도 돼요. 정치적으로
여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 정도 멘트로 끝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얘기, 확인사살 딱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거는 맞는데 당선되어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 정청래는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강유정이조차도 정청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했고 그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여당한테도 부담을 안 줘야 되는 것인데 아예 그냥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 너 나 달라. 너의 입장과 내 입장은 달라.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우리가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합시다. 이러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아니죠. 너와 나 입장 다른 것 같은데 너 까불지 마라. 나한테 제대로 맞춰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쳤다고 이재명이가 그래 정청래는 독립적으로 자기 입지를 키우십시오.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저 얘기 자체가 이재명이가 이미 정청래를 꼽아놨다라는 거. 개딸들이 지금 꼽아놨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꼽았는데 정청래가 지금 내 적이다라고 꼽아놨는데 개딸들의 파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청래 입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뭐가 되겠어요? 청래가 이재명을 잡아먹는 시점이 되겠죠. 저는 그 시점이 이번에 이재명의 방미 일정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오랑캐가 오랑캐를 잡아먹는지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